또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치매의 종류는 가성 치매입니다. 가성 치매는 가짜 치매라는 뜻인데요. 치매와는 비슷한데 주로 우울증, 불안증 또는 심한 충격이 있었다든지 하는 정신과적 원인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짜 치매라고 하게 됐을까요? 환자분들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기능, 판단력이 떨어지지만 뇌 MRI 검사에서는 정상이고요. 무엇보다 이 현상을 유발했던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좋아지면 치매 현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짜 치매,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가스불에 냄비 올려놓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아이쿠, 이런, 또 깜짝 놀라서 성급하게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큰일 날 뻔했네.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지? 저 배우 잘 알던 사람인데 예전에 무슨 영화에도 나오고 어디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런데 왜 갑자기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 이름이 뭐지? 깜빡깜빡하면서 건망증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으셨나요? 이러다가 진짜 내가 치매가 생기는 것 아닐까? 덜컥 겁이 날 때도 있죠. 치매,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이 치매만큼은 피해가고 싶은데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치매라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정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현상을 나타내는 질병들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노인성 치매로 불리우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이 병을 처음 의학계에 기술한 의사인 알츠하이머 박사 이름을 따서 지은 병명입니다. 노인성 치매는 가장 흔한 치매 유형으로 전체 치매 사례의 약 60에서 8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은 신경세포가 손실되고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유형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만성 뇌허혈 손상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치매는 흔히 뇌경색, 뇌출혈, 뇌허혈 같은 뇌의 혈관의 문제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치매입니다. 증상은 뇌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났는가 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주로 뇌의 순발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느려지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치매의 종류는 가성 치매입니다. 가성 치매는 가짜 치매라는 뜻인데요. 치매와는 비슷한데 주로 우울증, 불안증 또는 심한 충격이 있었다든지 하는 정신과적 원인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가짜 치매라고 하게 됐을까요? 환자분들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기능, 판단력이 떨어지지만 뇌 MRI 검사에서는 정상이고요. 무엇보다 이 현상을 유발했던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좋아지면 치매 현상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짜 치매,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병이 있을 때는 그 병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위험인자라고 부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담배를 폐암의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인자들, 위험인자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노화가 가장 중요한 치매의 위험인자로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잘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전자가 있는데요. 아포E4, 입실론4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답답하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가는 세월 되돌릴 수는 없고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내 선택도 아닌데
치매 생기는 것을 운명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매 위험성 중에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인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치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논문 결과들은 이러한 우리의 후천적인 노력이 치매 발병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먼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심혈관계 질환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혈압이 높고 당 수치가 높은 상태,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가 만성적으로 되면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뇌의 허혈 변화에 의한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노인성 치매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를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치매 예방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니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고지혈증 약이 위험하다는 동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고지혈증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도 뵙게 됩니다. 그러나 신경과 의사로서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혈압이 높은 상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이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중성지방도 낮추고 혈압도 낮추면서 치매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부드립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시고 약도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 뇌가 치매에 덜 걸리려면 자꾸 뇌를 써야 하는데요. 뇌를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뇌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팔짱 끼고 그리고 그냥 주구장창 영상만 보기만 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면 강의 들으면서 공책에 그냥 쓰기도 하고 책 덮고 달달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까요? 뇌가 편안한 상태는 뇌를 가급적이면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는 것들은 뇌에 큰 이로움이 없습니다. 진짜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공부하듯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오늘 유튜브를 보셨잖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끄고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종이에 쭉 적어 보시는 거예요. 치매 종류가 뭐가 있더라?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기억을 유도할 때 우리 뇌에서 해마 기능을 잘 작동하게 되고요. 이러한 연습이 바로 뇌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 또는 운동을 하면 치매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동물들은요, 식물과 다르게 뇌가 있잖아요. 이 뇌 덕분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인간도 동물이고 우리가 자꾸 움직이고 운동할 때 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인간은 식물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몸을 쓰고 운동을 하는 것은 뇌세포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것 또한 뇌를 잘 쓰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꼭 직장을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혼자서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 것, 이럴 때 우리 뇌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죠.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건 역시 뇌의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 순간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하는 중요한 집행기능이라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모임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되고 풍요롭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참 좋은 사회이긴 한데요.
동시에 우울증이 많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가성치매라는 것은 바로 이 우울증이 원인입니다. 특히나 중년, 초록이의 연령대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먼저 우울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울증 자체가 좋아지기만 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치매의 전조 증상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력 저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면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브레인업 신경과 9시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모시러 갈게요.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어머님이 1시간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신경과 가야 된다는데 그게 몇 시였냐?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9시 그때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또 전화를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한 5번은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과 예약이 언젠지 무슨 요일에 가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어서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미용실로 파마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이죠. 이런 에피소드가 반복되다 보면 이것은 치매의 전조 증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언변이 화려하고 말하기를 참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장이 짧아집니다. 단순해지고요. 명사, 사람 이름, 사물 이름이 얼른 입에서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거시기, 왜, 그거, 저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치매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전조 증상 중에 하나는 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물론 낯선 곳에 가면 누구나 길은 헤맬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10년을 살았던 동네에서 늘 가던 곳, 교회 갔다 오는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가던 아파트 앞 공원에 갔다가 아파트 출구를 잘못 들어선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 건물 중에 우리 아파트가 몇 동이었지? 우리 동을 못 찾기도 합니다. 익숙한 길을 헤맨다면 치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성격이 변한 것 같다면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 댁에 갔대요. 맛있는 복숭아를 사가지고 갔죠. 원래 복숭아는 깎는 사람은 계속 깎고 있는데 여럿이 먹다 보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보기에 아버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손주들을 정말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예의와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복숭아 집어갈까 경계하면서 접시에 놓인 복숭아를 혼자서만 막 드시는 거예요. 딸이 아버님이 좀 이상하네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같이 있다 보니 아이들이 떠들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버럭하고 화를 내십니다. 어머님께도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안 그래도 요즘은 너무 참는 것을 못하고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건망증이 특히 심한 것 같지는 않으시대요. 성격이 변화되면서 공격성 등이 생기는 것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우울증이나 전두, 측두엽 치매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 MRI를 포함해서 치매에 대해서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떨 때 신경과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이제 치매를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로서는 다음 3가지 상황은 신경과 상담과 평가,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 기억력 떨어지는 것이 점차 더 심해지는 것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이나 공격성, 같이 성격이 변한 것 같을 때고요. 세 번째로는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 그리고 왠지 모르는 신경학적 이상 현상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심한 것, 이런 것들을 신경학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때는 늦지 않게 신경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과 유형을 가진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생기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진단받는 게 무서워서 신경과 안 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뇌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젊은 오늘이죠. 건강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